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장 준거집단과 가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크게 이제 준거집단이라는 것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는 이제 준거집단의 의의와 유형, 준거집단의 특성과 기능, 준거집단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거집단. 영어로서는 이제 레퍼런스 그룹인데, 자신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하는 집단.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교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 학교 친구들, 학교라는 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여러분들의 준거 집단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나 절이나 종교 집단에 가겠죠. 성당이나. 그러면은 그 종교 집단이 여러분들에게 준거 집단이 됩니다. 나중에 회사에 다니면은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아래 위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준거 집단이죠. 그래서 준거 집단은 욕구와 구매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의 어떤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사느냐 이런데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 있던 사교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렇겠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집단의 규범이 개인에게 어떤 동일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자, 우리 이제 아주 가장 작은 준거 집단은 친구 2명, 3명 또는 가족 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큰 준거 집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같은 큰 준거 집단이 있죠. 우리 국가에서는 헌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리 법을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집단이 구매하는 제품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면 그걸 따르겠죠. 자, 이제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교 어떤 교복을 입는 데도 있고 안 입는 데도 있고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다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런 이제 좀 이름 있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어떤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교복을 아주 절개히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복, 모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집단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적합하다,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절개 입겠죠. 또는 본인의 어떤 소비자의 행동이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반응이 강할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샀냐 아주 좋더라. 내가 어떤 전자제품을 하나 최신
제품을 구매해 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거죠. 집단으로부터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처벌이 있는 경우, 적합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부적합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죠. 이 비공식적인 조직에서는 보상이나 처벌이 좀 약하지만은 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죠. 특히 이제 따르지 않을 때는 처벌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행동에 중거 집단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광고는 이제 유명인들의 우리가 광고 모델로서 유명인들을 많이 쓰죠. 그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 그 제품이 연결되어서 구매에 있다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중거 집단의 유형으로는 먼저 이제 회원 집단과 비회원 집단이 있을 수가 있다. 즉, 본인이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회원 집단이죠. 여러분들은 강남대학에 소속되어 있죠. 강남대학은 여러분들에게 회원 집단입니다. 이제 비회원 집단은 말 그대로 내가 회원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적 집단, 2차적 집단 해놨습니다. 1차적 집단, 2차적 집단. 이제 이쪽도 뭐 1차적 집단, 2차적 집단. 1차적 집단은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는 집단이고, 2차적 집단은 가끔씩 만나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이 있죠.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공식 집단이라는 것은 그 집단 자체가 뭐랄까 규정과 룰, 어떤 엄격한 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조직 체계, 무슨 집단의 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어떤 체계도 갖춰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라든지 무슨 정부 기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식 집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공식 집단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이 잘 없는 거죠. 무슨 뭐 친구들의 어떤 사사로운 모임, 무슨 뭐 조기 축구의 모임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1차적인 비공식 집단 모임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조기 축구회 이야기했는데, 조기 축구회를 뭐 매 일요일마다 만난다. 이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죠. 정기적으로 만나고 거기에 무슨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비공식 집단이 될 것이고, 2차적인 비공식 집단은 뭐 친구들끼리 가끔씩 만나서 어디 놀러도 가고 하는데 뭐 정기적으로 안 만나요. 가끔씩 만나. 정해진 게 없어.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모임의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없죠. 그럼 2차적 비공식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인 공식 집단은 우리가 무슨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게 정기적으로 만나고 공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체계는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자주 안 만나고 가끔씩 만나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창회 이런 것들입니다. 동창회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회장, 부회장 무슨 이런 총무 이런 것들도 있고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만나죠. 그래서 회원 집단은 그게 1차적이냐 2차적이냐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회원 집단은 열망 집단과 회피 집단인데 있는데 내가 회원으로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 집단을 좋아하고 언젠가는 거기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열망 집단입니다. 반대로 회피 집단은 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지만은 앞으로도 가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회피하는 그런 집단이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그런 가수들 그룹이 열망 집단이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두산 베어스라든지 삼성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가 열망 집단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열망 집단은 어느 정도 내가 그 집단에 가입할 것이 예상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열망 집단. 상징적 집단은 말 그대로 이제 전혀 어떤 가입이 안 되고 상징적으로만 좋아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강남대학을 가보고 싶어 한다. 입학하기를 원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아직은 이제 회원 집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회원 집단이죠. 그런데 이제 강남대학을 입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예상적인 열망 집단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열망 집단이죠.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나는 야구를 보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직접 야구를 하는 것은 안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야구 구단은 상징적인 열망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집단은 내가 이제 가입해 있지도 않지만은 앞으로도 가입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집단이 되겠죠. 자, LG에서 어떤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자, 중거 집단의 특성은 중거 집단은 거기에 규범, 역할, 지위, 사회와 힘 등의 특성이 존재를 합니다. 중거 집단은 그 집단 나름의 규범이 있다.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 법칙 이런 거죠. 특히 이제 공식 집단은 확실한 규범이 있죠. 공식 집단은 거기 학교는 확실히 있고 국가에는 여러 가지 이제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이 있죠. 공식 집단은 확실한 규범이 있지만 비공식 집단에도 이제 그 집단 내에 암묵적인 그 규정된 것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다든지
암묵적인 규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과 행동 기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구성원들 간에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집단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비공식 집단에 뭐 2차적인 집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뿐인데 이제 거기서도 어떨 때 이렇게 뭐 그 나름대로 대장이 자생적으로 생기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이 공식적인 조직이라든지 어떤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인에게 어떤 맡겨진 어떤 기능,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역할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라는 집단과 간호원이라는 집단, 거기에 원무과 행정 직원들 간에 서로 이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교수와 어떤 직원들 간에 약간의 역할 갈등이 있고,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과 법원 행정직들 간에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도 예를 들어서 영업부 사원하고 관리직에서 뭐 인사부 사원 또는 뭐 총무과 사원, 회계파트 사원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사람이란 것은 뭐 다 그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 2명, 3명 친구들 간에 모여도 그 중에 이제 누군가 대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공식 조직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사람이 수십 명이 되면은 거기에 지위가 어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역할도 다르면서 어떤 지위가 다른 지위의 어떤 높낮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왜 이제 그 집단을 그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은 그 조직의 장이 모든 사람이 장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조직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이 집단 구성원들 간에서는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학습, 가르치는 사회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 처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죠. 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대학에 처음 들어오면 뭐 대학생활을 어떻게 한다든지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지 신입사원이 어떤 신입생이 그 집단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구성원들 간에서는 권력,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향력의 어떤 정도가 어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에는 무슨 전문력, 준거력, 보상력, 뭐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만서 강제력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전문력은 말 그대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향력,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준거력은 오랜 거래 관계, 오랜 관계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보상력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예, 뭐 물건값을 깎아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은품을 준다든지 어떤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력. 예, 우리가 이제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검문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 어떻게 왜 응하죠? 이 경찰은 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강제력을 부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상대방을 굴복시키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떤 법률이라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이제 권력,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중거집단의 기능으로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정보 제공, 비교, 규범. 중거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식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신뢰성이 원천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으로서는 뭐 전문역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와 비교하고 뭐 다른 집단과 비교하고 이제 그런 비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기능은 어떤 자기유지라든지 충실화가 목적이 되고 어떤 거기는 이제 유사성 내지 뭐 차별성 저 사람이 내하고 비슷하냐 저 집단이 우리하고 비슷하냐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다르냐. 그래서 이제 유사성이 있으면은 뭐 또 친하다고 생각하면은 중거력이 발동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은 뭐 동일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거집단은 규범의 기능을 하는데 어떤 규범을 일단 잘 지키는 경우에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원천은 어떤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력이 되고 뭐 이제 동조에 의해서 동조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거집단의 어떤 영향에서 우리 책 그림 이제 5-7에 있는데 이 상품에 따라서 제품 자체의 소유의 중거집단의 영향이 큰 제품이 있고 또는 상표 선택의 중거집단의 영향력이 어떤 큰 제품이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어떤 소유와 상표 선택의 둘 다 중거집단의 영향이 큰 제품은 이 배타적인 제품인 동시에 가시성이 높은 제품이다. 자, 배타적인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내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소유의 중거집단의 영향이 큽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이 높은 제품은 좀 눈에 잘 보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겉옷은 눈에 잘 보이죠. 속옷에 비해서.
이런 가시성이 높은 제품은 상표 선택에 준 것이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 그런 데에다가 이제 골프채, 무슨 스키 제품, 보트, 예? 뭐, 이렇게, 뭐,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 연구가 좀 이제 오래된 연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아직도 사실은 뭐 골프 제품은 좀 소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영향이 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선택에만, 중고 집단의 영향이 큰 것은, 가시성은 크지만 배타성은 약한,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가시성이 크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배타성이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목시계, 자동차, 의류 뭐 이렇게 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누구나 뭐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손목시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뭐 옷은 누구나 입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제품 자체는 그 제품을 가질 거냐, 그 제품을 살 거냐, 사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는 중고 집단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눈에 드러나니까 상표 선택에는 영향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유에만 중고 집단의 영향이 큰 것은 배타성이 좀 강한 제품들. 우리 뭐 책에서는 냉동고 무슨 뭐 정권 및 채권 쓰레기 압축기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냉장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냉동고는 좀 극소수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 냉장고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화장품 냉장고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배타성이 좀 크다라고 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제품 소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낮은 경우는 배타성도 낮고 가시성도 낮은 경우는 뭐 제품 소유나 상표 선택이나 중고 집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뭐 매트리스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뭐 거실 등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소유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상표의 가시성이 낮아서 상표 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뭐 그것을 표로 내놨는데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한 것들을 표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좀 연구 자체가 좀 오래된 연구다 보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라든지 뭐 이제 CD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여기서 빼내야 됩니다. 지금 뭐 이 광고는 전문가 모델이라든지 이제 사실은 뭐
뭐랄까, 이제, 유명 운동선수가, 이제, 스테판 커리가 뭐 유명한 농구선수인데, 언더아머에 광고 모델 나온다든지, 오리온 그룹이 이제 담철권 회장, 사장님이었죠. 또 뭐 전문적인 경영자라서 이제 뭐 전문가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승수 효과는 제임스 듀젠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고 집단의 어떤 영향력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승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제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곱으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 이동성이라든지 구매력이 있던 증감에 따라서 뭐 제품과 어떤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제 구매도 이제 일반화된다는 것인데, 이게 전시 효과가 큰 제품, 눈에 잘 띄는 제품.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제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바깥에서 전혀 안 보이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옛날 아파트 좀 가보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다 뭐랄까 베란다에 다 이제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뭐 누구나 어느 집이든지 다 에어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창 우리나라에 도입될 시점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 보임으로 해서 전시 효과가 큼으로 인해서 에어컨이 훨씬 더 빨리 도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소유하는 사람의 수가 집단 영향이나 집단의 영향이라든지 제품의 가시성, 눈에 보이는 거죠. 성수함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승수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집 안에 들어서 바깥에서 잘 안 보이는 제품보다는 이 자동차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같이 가시성이 크고 또 뭐 집단 영향이 큰 제품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에게 잘 팔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생활했던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러면은 아마 뭐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제 드론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지간한 방송국에서는 다 드론으로 촬영하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사회적 승수 효과 형태로 이제 받아들여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거 집단의 어떤 힘, 권력. 중거 집단의 어떤 사회적 힘은 합법적인 힘, 보상적인 힘, 전문적인 힘, 뭐 강압적인 힘, 정보적인 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 힘, 합법력은 어떤 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권한이나 규약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힘이 주어지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경찰에 대해서 뭐 하는 것 또 마찬가지죠. 어떤 보상적 힘, 보상력은 이제 어떤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심리적 보상까지
보상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전문적인 힘은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와 같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압적인 힘은 이제 어떤 강압력, 이제 물리적인 힘, 이런 뭐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힘을 더 많이 힘센 사람 앞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기가 죽고 말을 잘 듣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금전적인 금전이 돈이 더 많다든지 무슨 회사가 더 큰 것들도 일종의 강압적인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적인 힘은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전문적 지식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뭐 요즘은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